오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은 우리 당이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 다행히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퇴원하시고 또 이제 사저로 이동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게 되는데 정말 다시 한번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다행이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꾸준히 회복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오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우리 당의 공천은 개혁성과 민주성을 근본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을 통해서 정당의 공직후보자들이 가진 역량을 일제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없었던 새로운 도전입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투명하지 않고 혼탁하게 진행된다고 우려하시는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의 최소 등급 기준 적용은 의정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이 공천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런 제도적 개혁을 하다 보면은 초반에 미숙한 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려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으로 역량만 평가하면 의원을 잘할 수 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민들이 우려하셨던 비례대표 의원 선발에 있어서는 대부분 실력도 측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단체 활동 그리고 당에 대한 기여 등의 비정량 기준으로 공천을 하거나 때로는 공천 관계자와의 친소 관계 등을 의심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사례들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번에 당 전체에서 이런 공천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에 많은 기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각곳에서 인재 선발을 위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그리고 시험을 도입하고 이렇게 정량적 지표들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런 지표들과 실제 업무 능력, 학업 능력 간에 신뢰할 만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번 공천에 있어서 저희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당 차원에서의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제가 젊은 당대표라고 해서 젊은 세대에 대한 할당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인식도 있었는데 저희는 남녀노소 누구나 공직을 담임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경쟁시키고 그리고 평가함으로써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인사의 원칙들을 그대로 준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는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돈 공천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공감해 주시고 특히 제가 오늘 언급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공천을 총괄 지휘하실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께서 본인의 후원금 계좌를 선제적으로 먼저 닫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등 이런 행보에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 각급 시도당에서도 이런 어떤 우리가 유권자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에서의 그런 공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되지 않도록 절차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진행 단계에 있어서도 항상 많은 세심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표를 제가 좀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가 지난 6개월, 임기를 한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체 조사를 했더니 52개 기관의 기관장 13명, 이사, 감사 46명 등 총 59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민주당 및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 등으로서 전문성과 무관한 본성 인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임기가 2024년까지인 인사는 28명, 2025년까지인 인사는 14명입니다. 무려 71%가 새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 정부의
인사 원칙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는 전혀 다른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담아낼 인물이기보다는 과거 정권에 보온하면서 자리 지키면서 국민 세금 축내기만 하게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발목 잡기에만 당력을 집중하듯이 이들이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하기까지 했습니다. 현 총재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라고는 하지만 하는 총재의 임기가 무려 4년인 것을 고려해 보면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또한 문재인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과 인사에 관한 충분한 협의 없이 후보자를 사실상 통보하듯 지명한 것이라고 하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청와대의 이와 같은 행태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출발하는 새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마저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새 정권의 새로운 출발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이념과 진영 논리에만 매몰되어서 인사 참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과 마찬가지로 정권 초반에 이미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로남불, 무능, 불통이 국민으로 하여금 정권 교체의 회초리를 들게 한 것입니다. 선거로 심판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매달린다면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권에 의한 개입을 금지하겠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수사 지휘권의 오남용 사례들은 우리의 아픈 추억을 계속 되새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얼마나 검찰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편파적으로 운영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은폐시키고 자신들의 정적을 숙청하는 데 그 권한을 남용해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점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박범계 장관은 끝까지 목리를 부리면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수사 지휘권 폐지 방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은 목리에 불과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 자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목리를 부릴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즉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놓기 위한 민생 지원 예산 발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2월 1차 추경 처리 당시에도 정부안인 14조 원보다 2.9조 원 정액한 16.9조 원 규모의 규모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여당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은 대선 이후에 2차 추경의 신속한 추진으로 추가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재부 역시 당선인이 선정되면 그 선출된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서 대선 직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수십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 사망자 숫자도 100명대로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던 K방역의 허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민생 위기 상황에 맞춰서 2차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재정당국은 당초 우리 당이 요구했던 증액사항을 반영한 2차 추경안 편성에 신속히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1천조 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빚을 내서 나눠주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최대한 생활비 아끼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계신데 정부가 국민 혈세를 펑펑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소위 한국판 뉴딜 사업과 올해 실집행이 저조한 불효불급 사업들에 대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용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로써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지 딱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와 함께 앞서 두 분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굵직한 이슈들도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게 잘 될까 하는 또 우려, 그 무엇보다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그 설렘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잘 헤아려서 저희 국민의힘은 정부를 도와 열심히 겸손하게 국민의 삶을 돌보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가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정권 교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하는데요. 이번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 그것을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에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명령을 철저히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비정상화된 것 중에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그간 3년 넘는 시간 동안 민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민생을 해치고 방해만 되고 있었던 엉터리 코로나 방역 시스템. 이 문제는 저희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께서도 정치적 데이터에 근거한 철저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철저한 과학 방역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민노총 특별대우 방역처럼 이러한 민생의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국민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납득하실 수 있는 과학 방역의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우리 국가기관과 기관장들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드시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유권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소쿠리 투표,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책임감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인뿐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 거의 모든 의원이 사찰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났던 공수처의 엉터리 수사 방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또 한 번 재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책임이 저희 국민의힘과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그 골자를 세워야 가야 할 때인데요. 문재인 정부는요, 5월 9일 자정까지 우리 할 일만 마치고 떠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정부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수위가 어떤 것을 논의하자 할 때 공백을 우려해서 맡길 수 없다라는 핑계, 변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정 책임의 그 임무를 부여했던 국민들께서는 5월 9일과 5월 10일 사이에 단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정권과 새로운 정권의 부드러운 이양을 바라실 것이고, 그 국정 운영에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저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겸손하게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국정 운영의 공백과 단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사입니다. 현 청와대가 인사를 새로 박아놓으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국은행 총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정책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한국은행 총재를 마음대로 임명해 놓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잘못을 해놓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입니다. 염장 질러놓고 박수 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유시민 씨가 정경심 씨 그 PC 반출한 행위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아니고 증거 보전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정권 심판으로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청와대와 지금 민주당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당선자, 그다음에 새로 들어서는 청와대 모든 우리 분들은 끝까지 그 견디면서 이 상황을 그 차근차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합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됐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 정신임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범하지도 않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보면 통합과 협치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최강욱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윤석열 씨라고 말씀하시면서 망나니들의 장난질에 부서지고 망가지더라도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품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최강욱 전 의원께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께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권을 망나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이 정도면 통합과 협치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대선 불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국민께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켰는지 모르시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최강욱 전 의원 같은 분의 이런 발언을 제지하고 반성하게끔 하지 못하면 아무리 쇄신을 외쳐도 쇄신 쇼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민주당의 쇄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곱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도 보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발목 잡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정부의 보유세 발표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에 대해서 각각 한 말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19.08%에서 이어 올해에도 17.22% 상승시키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을 역행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만 올려놓고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당선인 공약이나 여야 정치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 대선 공약인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의 환원, 그리고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 동결 약속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올해 보유세 기준을 2020년에 맞추라는 민주당 제안마저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인수위 국회와 지속협의라는 말을 했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표안을 내놓고 확정도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제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는 국회와 새 정부로 공을 떠넘기려는 무책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고 부동산 세제를 반드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당은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손실보상 추경에 대해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고 누적 확진자 수가 1천만 명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자영업자 소득이 매년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통계청장 출신의 자당 소속인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의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17년 2,247만 원에서 2020년 2,183만 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17년 이전에 자영업자 소득이 증가 추세에 있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이 더욱 집중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